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이 여러분의 혈압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즐겨 먹는 설렁탕 때문에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지금 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식이라 믿었던 설렁탕이 사실은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오르는 이유, 설렁탕 속 숨겨진 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설렁탕을 자주 드시는 여러분, 이것이 혈압과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충격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루 한 끼 자주 섭취하다 보면 신장 기능이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병 환자분들께는 설렁탕이 독약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렁탕의 짠맛 뒤에 숨겨진 건강 파괴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설렁탕 사랑이 혈압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설렁탕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할 이유를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렁탕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지요. 많은 분이 설렁탕 한 그릇으로 속을 달래고 기력을 회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건강 보양식으로 즐기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일같이 즐기는 설렁탕이 사실은 건강에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설렁탕의 주재료인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고아 만든 국물에 다량의 나트륨과 지방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지방은 과다 섭취 시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걱정하는 가족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설렁탕이 왜 어떻게 혈압과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 설렁탕과 우리의 혈압, 신장 건강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렁탕은 사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음식입니다. 옛날부터 몸이 허할 때 보양식으로 먹었고, 특히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 많이 찾았습니다. 뼈와 고기를 우려내어 만든 설렁탕은 콜라겐과 칼슘 같은 영양분도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과 지방이 과연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기준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무심코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비만,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설렁탕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강의 말미에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대안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일 설렁탕 국물을 전부 드시나요? 혹은 혈압이 걱정돼도 설렁탕 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가나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꼭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설렁탕과 혈압에 관한 과학적 이야기와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혈압과 나트륨 섭취의 관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체액의 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관 내 수분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높은 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아 하루 4000mg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설렁탕 한 그릇에는 약 18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2세 남성 김영수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소 설렁탕을 좋아해 주 3회 이상 즐겨 드셨는데 최근 혈압이 자꾸 올라 병원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김 씨의 담당 의사는 나트륨 섭취량을 점검했고 설렁탕 섭취가 혈압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식사 조절과 함께 설렁탕 섭취를 줄이고 저염식을 병행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설렁탕 국물은 오랜 시간 끓이면서 많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인 등 미네랄도 녹아나는데 이 역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미네랄 축적로 인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렁탕 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 식생활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인데 가공식품, 소금 진한 반찬, 외식 음식들도 주범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은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져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설렁탕 한 그릇은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므로 매일 자주 먹으면 혈압 조절에 큰 장애가 됩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렁탕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깊이 다루겠습니다. 우리 몸속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걸러내며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설렁탕처럼 나트륨과 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어르신은 70대 초반으로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평소 설렁탕을 즐겨 드셨는데 최근 혈압이 자주 오르고 몸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치료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 후 김 어르신은 설렁탕과 고나트륨 식단을 대폭 줄이고 저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많이 느려졌고 전반적인 체력도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신장은 혈압 조절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고 다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설렁탕에 함유된 인 성분도 문제입니다. 인 과다 섭취는 신장의 칼슘 축적을 일으켜 신장 결석이나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렁탕 외에도 육류를 오래 끓인 국물류는 나트륨과 인이 많이 녹아 있으니 신장 건강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붓기, 피로감, 소변량 감소 등은 신장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저염식 실천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과도한 단백질과 인 섭취 제한. 이어서
우리가 즐겨 먹는 설렁탕 속 지방이 우리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깊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렁탕은 오랜 시간 뼈와 고기를 우려내 만든 진한 국물 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국물에 다량 녹아 나오는데 이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포화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벽에 플라크를 형성하는 주범입니다.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 동맥경화가 발생합니다. 동맥경화는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심혈관계 위험을 눈에 띄게 높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철수 씨는 평생 설렁탕을 즐겨왔고 특히 고기와 뼈를 푹 고아 만든 진한 국물을 좋아했습니다. 최근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동맥경화와 심장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주치의는 그의 식습관을 면밀히 파악했는데 설렁탕 국물과 고지방 음식 섭취가 심혈관 건강 약화에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저지방 식단과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며 심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종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렁탕에 주로 포함된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에서 주로 나오며 이 지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혈관벽에 쌓여 플라크 형성에 기여합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 내 플라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방 식단은 HDL 수치를 낮추고 LDL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더불어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지방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설렁탕에는 트랜스지방은 적지만 고지방 음식과 가공식품을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로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설렁탕과 같은 고지방, 고나트륨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비만과 체중 증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칼로리 설렁탕을 자주 먹으면 에너지 과잉으로 체중이 늘고 이는 다시 심혈관계 부담과 대사증후군 악화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 섭취 조절이 필수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단에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포함시키고 저지방 육류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명상이나 취미 생활로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렁탕을 먹을 때 꼭 기억할 점입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고 고기와 채소 위주로 드시고 자주 먹기보다는 가끔 즐기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관리 중인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렁탕이 우리 위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위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장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며 특히 중장년과 노인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설렁탕은 고기와 뼈를 오랜 시간 우려내 만들어진 국물 음식입니다. 진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이 좋아하지만 그만큼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여러 위장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68세로 설렁탕을 즐겨 드시던 분입니다. 최근 들어 자주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처음에 설렁탕을 끊기 어려워했지만 저와 상담 후 식습관을 개선하고 자극적인 국물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고 위 내벽의 염증도 완화되었습니다. 설렁탕에 들어있는 고지방, 고나트륨 성분은 위 점막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위 점막 혈관 수축을 일으켜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위궤양이나 심할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고지방 음식은 위 배출 시간을 늦춥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며 소화불량,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위장 운동 기능이 떨어져 이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 질환은 만성화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만 여기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환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호 씨는 72세 남성으로 설렁탕과 같은 진한 국물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자주 가슴 쓰림과 트림, 식도 이물감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의사 권고에 따라 설렁탕 섭취를 줄이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증상을 많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위산 역류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현상입니다. 설렁탕과 같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위압을 높여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흉통, 만성 기침, 쉰 목소리, 삼킴 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해 일상에 큰 불편을 줍니다. 위장 건강을 지키려면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특히 기름지고 무거운 국물 섭취 줄이기, 적은 양을 자주 먹어 위 부담 줄이기, 식사 후 23시간 내 눕지 않기, 카페인, 알코올, 흡연 피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하기, 위장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도 소개하겠습니다. 양배추, 감자즙 등 위 점막 보호에 효과적인 식품,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내 환경 개선,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와 과일로 소화 기능 증진. 스트레스도 위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점막 혈류를 감소시켜 위염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관련 질환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받으시고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즐겨 먹는 설렁탕이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대사, 저장, 면역 기능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설렁탕은 오랜 시간 뼈와 고기를 우려내 진한 맛을 내는데 이 과정에서 고지방과 고단백 성분, 그리고 나트륨이 많이 포함됩니다. 과도한 지방과 나트륨 섭취는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특히 지방간, 간염, 간섬유화와 같은 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70세로 설렁탕과 같은 고지방 국물을 자주 즐겨왔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간 기능검사에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저지방 식단과 알코올 제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간 건강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간 기능 저하, 염증, 섬유화, 심하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뿐 아니라 간 섬유화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염식은 간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건강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저나트륨 식단 유지하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관리하기, 알코올 섭취 제한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 병행하기. 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가 간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으니 적당량의 커피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고지방, 고나트륨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간 기능 저하와 만성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분들은 설렁탕과 같은 진한 국물 음식을 섭취할 때 적절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질환 초기 증상은 미미하여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로감, 복부 팽만, 소화불량, 황달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 건강을 위한 예방과 관리는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간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설렁탕을 좋아하지만 건강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설렁탕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렁탕의 진한 국물 맛 때문에 자주 찾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크시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설렁탕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염 조리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렁탕의 가장 큰 매력인 진한 국물은 오랜 시간 우려내는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고혈압뿐 아니라 신장, 간,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고 특히 집에서 설렁탕을 직접 끓일 때는 소금과 간장의 양을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국물이 너무 짜게 느껴지면 물을 조금 타서 농도를 희석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을 다 마시지 않고 적당량으로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소화기관과 혈관 건강, 그리고 간과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설렁탕 한 그릇과 함께 파, 마늘, 부추 같은 향신 채소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곁들이면 소화가 촉진되고 몸의 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와의 조합은 음식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설렁탕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보양식을 소개합니다. 고지방, 고나트륨 설렁탕 대신 저염, 저지방, 고단백 식단을 기반으로 한 보양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 찜, 생선구이, 두부와 콩류를 활용한 요리, 그리고 다양한 채소 중심의 식단이 좋습니다. 이런 식단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하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식사 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과식을 피하는 습관을 꼭 지켜주세요. 과도한 식사나 과다한 국물 섭취는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권장하며 식후 물 한 잔으로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걷기나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은 몸 전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설렁탕과 건강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설렁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기억해 주세요. 설렁탕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지만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위장, 간, 신장 그리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고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설렁탕 섭취 시 국물 양 조절, 저염 조리, 신선한 채소와의 병행 섭취 등 건강하게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한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은 대체 보양식을 활용하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은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은 혈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간과 신장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말아야 할 건강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 설렁탕과 건강에 관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시고 더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변에 건강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을 반영해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